그때 당시에는 규제 지역에서만 제가 막 어떻게든 싼 거를 찾아보다가 비규제 지역일 때 생각도 못 했다가 그걸 좀 깨고 비규제를 찾아봤죠. 사실 파주가 되게 먼 느낌이 있어요. 마음의 거리가 약간 맞아요. 멀다는 생각이 있는데 선생님 동네에서 뭐 그렇게 멀지는 않다고 생각도 들어요. 네, 하루 1시간? 그렇게 총 6개 중에 5개의 빌라에서 월세를 네. 받고 계시는 건데 실례가 안 되면 총 월세는 얼마인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? 매출은 총 월세 312만 원. 312만 원 이게 매출인 거고 네. 여기서 이자를 혹시 제외하면 네. 법인세가 또 나가고요. 법인세가 구체적으로 소득세를 얘기하는 거예요? 아니면 법인을 등록하고 법인을 있는 등록하기 있기 때문에 재산세 내는 것처럼 주민세 같은 거? 네, 주민세 같은 거. 그거는 아예 몰라서 아. 한 어느 정도 내요? 그거 뭐 1년에 한 번 내는 거 아니야? 두 번 내는 것 같아요. 그래요? 저도 그것도 한 그런 10만 거- 원 돈 나오나? 네, 그 정도 나가요. 은근히 세는 게 좀 있구나. 네, 많이 세요. 그러니까 내가 월세를 여러 개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딸랑 2개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이자 나가고 막 이리저리 세는 돈 하면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. 어떻게 따지면. 기장료 같은 경우는 지금 2채니까 좀 깎아서 했지. 그게 또 5채, 10채 되면 분명히 안 깎아줄 거란 말이야. 네네네. 다시 원상 그게 복귀 뭐 되겠죠. 2배, 3배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야? 네, 네. 그렇겠죠. 예, 채수마다 예, 하는 채수 걸 거니까. 하는 일이 더 많아지면은 더 달라고 하겠죠. 그렇죠. 그리고 빠지는 대출도 많아요. 제가 아니 그렇죠. 많이 아시죠? 법인에 대해서 제 포지션은 네. 안 좋다라는 쪽을 비춰주는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너무 불편해하지 마십시오. 아, 근데 그게 근데 그게 아마- 사실이에요. 대출 조건이 그렇게 좋다는 생각은 안 들어서 네. 뭐 최근에 뭐 연장했다 그러지 않았나? 네, 대출 이제 만기가 됐으니까 네. 매번 또 연장을 하는데 요번에 7%를 달라고 하더라고요. 보니까 개인 사업자 대출이 상대적으로 개인 대출보다는 조금 비싸긴 한데 7%까지는 이거 은행 차이도 조금 있겠지만 7%면 불편한 금리지. 깜짝 놀랐죠. 그래도 연장해 주는 게 어딘가.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법인은 네. 막다른 골목이에요. 죄송해요. 네. 법인들 죄송한데요. 제가 느끼기에 네. 제 투자에서는 네. 좀 막다른 골목이에요. 왜냐면 여기에서 만약에 대출을 상환하라고 은행에서 하진 않겠죠. 그렇죠. 본인들도 이자를 계속 받기를 원하니까. 근데 어쨌든 막다른 골목이라는 사실을 알고 어디 딴 데 못하고 대출 딴 데 안 나오는 거 알고 좀 높이 부르는 감도 느끼기엔 제가 있어요. 그런 것도 좀 있겠죠. 그래서 어차피 7%지만 어쩔 수 없이 너는 연장 안 해주면 대출 다른 데서 받기 어려운 상황도 분명히 그 할 것 은행에서도 같아요. 있을 거라고 생각도 네. 좀 드네요. 그래서 이자도 약간 불편하지만 장점이라고 생각하면 하나 떠오르는 게 이자만 납부하는 방식으로 대출을 네, 네, 받은 네. 거니까 그건 또 유리하다는 생각도 조금 드네요. 그나마 억지로 하나 찾아본 겁니다. 네. 제가 그 과장님한테 막 그랬죠. 금리를 7%까지 해주시면서 여기 일부 상환하라고 하시면 전 파산할 거예요. 막 그랬죠. 약간 으름장을 좀 네. 넣으신 거구나. 아니, 더 너 이상- 이렇게 나와. 저 힘들어요. 저 이자 꼬박꼬박 잘 내고 있잖아요. 네. 근데 일부 원금 상환까지 얘기하시면은 전 진짜 파산할 거예요. 그랬더니 아유 걱정하지 마세요. 그래도 네, 잘 일부 상환은 중간점을- 안 합니다. 은행도 지금 힘들어요. 이렇게 어쩔 수 그래요. 없이. 그렇게 두 채를 법인으로 하다 보니까 장점도 있겠지만 불편한 점도 있다고 생각해서 네. 이제 5번부터 5번, 6번 물건은 개인으로. 네네. 선생님 왠지 터가 자기랑 맞는 터가 좀 있는 것 같아요. 파주 쪽으로 주 네네. 모대가 된 것 같은. 작가님 만나고 깨웠죠. 그때 당시에는 규제 지역에서만 제가 막 어떻게든 싼 거를 찾아보다가 비규제 지역일 때 생각도 못 했다가 그걸 좀 깨고 비규제를 찾아봤죠. 사실 파주가 되게 먼 느낌이 있어요. 마음의 거리가 약간 멀다는 생각이 있는데 선생님 동네에서 뭐 그렇게 멀지는 않다고 생각도 들어요. 네, 하루 1시간? 이 서울 서쪽 부분에 거주를 하고 계시니까 네네네. 뭐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라고 생각은 음. 드는데 그렇게 총 6개 중에 5개의 빌라에서 월세를 네. 받고 계시는 건데 실례가 안 되면 총 월세는 얼마인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? 매출은 총 월세 312만 원. 312만 원 이게 매출인 거고 네. 여기서 이자를 혹시 제외하면 얼마인지 161만 원. 161만 원 그럼 한 절반 이상이 남는 거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. 네, 근데 원래 더 남아야 되는데. 네, 요새 금리가 조금 올라서 네, 맞아요. 그래서 금리가 오른 거 생각해서 요 정도라면 선생님이 지금 투자금을 이제 다 썼는데 왜 더 투자를 하려고 사실 그 부분 때문에 오늘 오신 맞아요. 거라고 생각도 조금 들거든요. 그리고 방향은 월세 쪽으로 조금 더 늘려가시려는 생각으로 오신 거라고 생각도 들어서 그 대안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. 네네네. 네. 또 뭐 얘기할 거 있어요?
너무 이자가 5채 했을 때 그때 당시에 순수익이 160이었어요. 5채 했을 때 160이었는데 작년 겨울이었나? 그때 5채 해가지고 160이 이제 순수익이 됐어요. 네. 그러니까 한 채를 더 늘리면 200 되지 않을까요? 막 어. 이런 생각을 부풀어서 네. 있었는데 네. 이자가 이렇게 많이 오르는 바람에 6채를 했는데 160인 거예요. 6채 했는데 100만 원 안 된 게 다행이에요. 아니 왜냐면 이게 우리 물건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. 아, 어떻게 그래요? 보면 만약에 조그만 아파트로 했으면 수익률이 더 작았을 건데 그럼 막 그쵸, 적자 그쵸. 나고 그럴 수도 있죠. 근데 우리 와. 물건이니까 이렇게 선방하고 선생님이 최근에 받은 거 파주에서 수익률이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. 네네. 거기서 좋은 수익률로 저렴하게 낙찰을 받으셨고 월세도 잘 나갔잖아요. 네, 잘 나갔어요. 그러니까 지금 금리가 올라도 요만큼에서 버틸 수 있는 거고, 저는 전망을 하는 사람은 아니긴 한데 앞으로 방향성을 봤을 때는 금리가 지금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은 조금 덜 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. 그러면 이제부터는 더 편안해지기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. 작년부터 금리가 되게 많이 올랐는데 네. 지금 시기를 버텼는데 뭐 앞으로 이거보다 더한 상황이 없다는 아니겠지만 더 하기는 쉽진 않을 거거든요. 작년 같은 경우는 선생님도 느꼈겠지만 문자가 막 한 달에 한 번씩 막 1%씩 올라간다고 할 때마다 되게 저도 무서웠어요. 이거 언제까지 올라가나. 와. 그럴 때마다 저도 걱정이 안 됐다면 거짓말이라고 생각도 들거든요. 그래서 저도 뭐 수익금이 그만큼 줄었다고 생각도 드는데, 최근에 선생님이 월세를 그래도 잘 받을 수 있었던 거는 결국에 금리가 올라간 덕분에 월세가 사실 올라간 거잖아요. 근데 맞아요. 잘 아시겠지만 그것도 월세가 분명히 올라간 거는 선생님도 느끼고 저도 많이 느끼고 있단 말이야. 월세도 같이 떨어질까에 대해서는 미지수라고 생각이 들어서, 그러면 오히려 이 차익은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. 선생님 수익률은 가만히 있어도 점점 개선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거든요. 선생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요. 이 고점을 버텼는데 여기서 무너진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. 지금 뉴스를 보면 특히 갭 투자한 사람들 많이 무너지고 있잖아요. 참, 선생님 그 1번 물건 같은 거 플러스 3, 4천 다 땡겼다고 했다고 생각해봐요. 그게 6개, 7개여 봐. 이거 끔찍한 일이야. 끔찍하죠. 어떻게 보면 이거 진짜 끔찍한 일일 수도 있다고 와, 생각해야죠. 진짜 끔찍하죠. 그렇죠. 그게 하나여서 다행인 거야. 또 생각을 해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아요? 그래서 제가 계속 월세만 하는 거예요. 맞아요. 우리 같이 네. 약간은 겁이 많고 돈도 없고.